안녕하세요. 화평왕 조승규입니다. 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가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라는 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화는 내지 말아야 될 거. 아, 내면 손해야. 뭐 이런 거. 혹은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 시원해. 아, 그래서 화는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화는 양쪽이 있는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화를 적절히 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고, 부정적인 면은 당연히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그런 화를 잘 그렇게 낸다라고 하면 많은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위축되는 건 물론이고, 그런 것이 정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어할 거고, 나중에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화라는 것밖에 없어. 화를 그렇게 막 화라는 거는 막 폭발시키고 하는 것밖에 없어라고 해서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선 일단 오늘은 화라는 긍정적인 면을 조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화는 영어로는 anger, 그쵸? A-N-G-E-R, anger인데 이 화라는 어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N-G-E-R. 그리고 화라는 거는 한자로 표기하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일까요? 자, 우선 영어의 A-N-G-E-R은 ang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디에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달리고 있다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매달린다라는 거는 이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의지가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거니까. 그럼 화도 어찌 보면 내가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매달릴까요, 우리가? 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위협이 있으면 어떤 것이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매달리겠죠.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라는 건 감정을 다루기보다는 생각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화라는 건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원에서도 그런 것이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왕 저는. 자, 뭐 다른 사람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소한 제가 화를 여태까지 계속 달아와 본 결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는 불화자예요. 불화자. 예, 화는 엄청 뜨겁죠. 음, 그렇게 뜨거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화를 냈을 때는 엄청 뜨거워.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예, 그래서 그 화는 뜨거워. 그래서 확 만졌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가면 또 안 돼요. 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아주 두꺼운 장갑을 끼든 화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집게를 잡든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 안전장치는 뭐냐? 사실은 머리예요, 머리. 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실제로 파충류의 뇌가 돼요. IQ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막, 부부싸움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화를 내는데, 처음에는 어떤 안건이 있었죠. 싸우는 거에 대한. 근데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꼬리를 자꾸 막, 너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 태도는 뭐야? 그 말투는 뭐야?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죠. 그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그 불덩이를 내가 안고 있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이성이 마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튼 화라는 걸 잠깐 이야기를 했고, 그럼 화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화는 화의 목적은 뭘까요? 우선 화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나한테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화를 내죠.
화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다스려서 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화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내느냐 혹은 부적절하게 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화가 있는 거고 파괴적인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면은 파괴적인 화가 되는 거고 건설적이면은 긍정적인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우리가 화를 쉽게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왜 쉽게 풀지 않을까요? 그거는 화를 내게 한 대상한테 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벌을 주기 위한. 그리고 꼭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뭐 부부싸움이 아니어도 친구들 간에 싸운다거나 어쨌거나 뭐 싸울 때 보면 아이들과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거서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뭐 이렇게. 그럼 왜 그럴까요? 이기려고. 화를 내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화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화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꼬여버리죠.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서 싸우게 되면 계속 화를 나는 거죠. 재생산이 계속 배가 번식을 하게 되죠. 화가. 자, 그래서 그건 이제 파괴적인 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를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려면 건강한 화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화를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났다는 건 나한테 문제가 있건 그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건 혹은 대상에 문제가 있건 간에 화는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거는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신호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건강하게 화를 맺으려면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화와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거야. 나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어. 그게 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무엇이냐? 밥이 없네. 밥솥에 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신호를 인식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뭐 햇반을 먹든 아니면 뭐 라면을 끓여 먹든 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느껴져. 그러니까 밥솥에 화가 없대네요. 밥솥에 밥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지?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하네. 그러면 내가 느꼈던 거, 좀 뭐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대상한테, 난 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밥이 없어. 아이, 좀 서운하네. 나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밥이 없으니까 당장 밥을 해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라면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이게 그냥 우리 나가서 먹자. 혹은 뭐 시켜서 먹자. 뭐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감정을 또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뭐 소원해, 뭐 속상해, 뭐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해결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켜서 먹지 뭐. 뭐 이렇게 됐어. 아니야. 아니, 뭐 라면 끓여 먹자. 뭐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화를 풀어야 돼. 그때는. 어떻게 푸냐? 화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생각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화를 푸는 것도 역시 용서하는 것도 역시 그런 거죠. 용서까지는 뭐 거창하게 갈 건 아니지만 화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화를 내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상한테도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밥솥에 밥이 없네. 그러면 오케이, 시켜서 먹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여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유가 생긴다는 건 상대방의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가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조망 수용 능력이 있어야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도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조망 수용 능력은 기회가 되면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이한테 혹은 뭐 어느 누구든 간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화의 긍정적인 면은 뭐라 그랬죠? 긍정적인 거. 예,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길게 끈다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말에 노여움은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화가 나지만 화는 의지라고 했잖아요. 앵거할 때 ang는 매달려 있다, 매달리다라는 어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데는 내 의지가 필요한 거고, 내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화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화평왕 조순기였습니다. 끝.